이번 강의에서는 저희가 클로즈 시뮬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진공 포장 효과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 두 예제랑 차이가 있다면, 지난 두 예제는 안에 공기를 넣어서 빵빵하게 만드는, 그렇게 해서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좀 찡기게 만들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주름이 생기도록 이제 만드는 이런 역할을 했었다면, 이번에는 오히려 반대로 면을 흡착을 시켜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이렇게 오브젝트에 달라붙는 이런 진공 포장 효과를 만들어 보는 쪽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에 있는 이 사과 오브젝트는 저희가 폴리에이븐에서 다운로드를 받은 거라서요. 이따가 같이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 볼 거고요. 그 위에 인제 이렇게 진공 포장 효과를 만든 다음에 음식물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 인제 진공 포장하는 이런 비닐 같은 거 보면 저렇게 뭔가 이렇게 좀 오돌토돌한 돌기 같은 게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런 것들도 한번 표현을 해서 쪼끔 더 디테일을 추가를 해 봤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요걸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사과 오브젝트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폴리헤이븐에 접속을 했고요. 폴리헤이븐에서 모델로 들어갑니다. 브라우즈 모델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아마 애플 이렇게 검색하면 나올 것 같은데, 예, 여기 하나 나오죠. 애플이라고 검색했을 때 푸드 애플 01이라고 되어 있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 주시면 돼요. 화질은 뭐 4K까지는 필요 없을 거고 한 2K 정도로 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요. 그냥 블렌더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다운로드 해 주시고요. 네, 다운로드가 다 됐으면 압축을 일단 풀어서 빼 놓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인제 압축을 풀어 놓은 경로를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인제 저희가 지금 만들려는 이 파일에다가 그 사과 데이터를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상단 메뉴 파일에 가셔서 어펜드로 갑니다. 블렌더 파일에서 뽑아올 거니까 어펜드로 가시고요. 그다음에 각자 저장해 두신 경로로 찾아가셔서 여기 food 언더바 애플 언더바 01 언더바 2K라고 되어 있는 파일이 있죠. 그래서 이 파일을 들어갑니다. 들어가시면 여기 오브젝트라는 폴더로 들어가셔야 돼요. 오브젝트 들어가시면 food 애플 01이라는 파일이 있죠.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을 해 주세요. 자, 해 주시면 요렇게 자그마한 사과가 하나 불러와져 있을 거예요. 네, 크기가 지금 굉장히 작죠. 크기를 일단 좀 키울 거고요. 크기는 XYZ로 각각 한 10배 정도 늘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10 배, 한 15배 정도 늘려도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한 15배 이렇게 늘렸고요. 그다음에 마테리얼 프리뷰를 해서 텍스처도 같이 잘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사과 텍스처도 잘 들어왔죠. 굉장히 예쁘게 잘 들어왔고요. 다시 솔리드 뷰로 돌려 놓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 위에다가 진공 포장 팩을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Shift A 키 누르시고요. 메쉬에서 라운드 큐브로 갑니다. 오퍼레이터 프리셋 들어간 다음에 쿼드 스피어 열어 줄 거예요. 쿼드 스피어 열어 주시고요. 얘는 진공 포장이라서 쪼끔 더 주름이 디테일하게 잡혀야 되기 때문에 얘를 아크 값을 한 9 정도 해서 쪼끔 디테일이 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일단 해 줄게요. 그래서 일단 요 정도로 하고 엑스레이 뷰로 보면서 적당한 크기를 조절해 줍니다. 일단 얘가 포장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사과보다 좀 커야겠죠. 그렇다고 또 너무 크면 이제 비닐이 많이 남을 거기 때문에 적당한 비율이 되도록 한 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사과가 요 정도 들어가고 한번 나중에 수축을 해 보면 인제 결과를 알 수 있을 테니깐요. 한번 보면서 크기를 좀 더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면서 조절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얘가 저희가 아크 값을 평소보다는 쪼끔 많이 올려 주긴 했는데 그래도 이것만 가지고는 주름을 표현하는 게 쪼끔 한계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클로즈 시뮬레이터를 적용을 하기 전에 그냥 미리 모디파이어에 가서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하나 추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뷰포트 레벨 하나만 요렇게 일단은 임시로 올려 놨어요. 임시로 올려 놨고, 네, 요 상태에서 한번
일단 그 진공 포장이 된 테스트를 한번 해 봐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엑스레이 뷰를 끄고 다시 이 스피어 선택하신 다음에 피직스 프로퍼티 가셔서 클로스를 적용을 합니다. 클로스 적용해 주시고 그다음에 프레셔가 일단 켜져 있어야 될 거고요. 프레셔 켜져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밑에 내려가시면 컬리전에 가셔서 셀프 컬리전도 켜져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비닐이 이렇게 주름이 잡히거나 할 때 서로 뚫고 나가지 않고 주름이 잘 잡힐 테니깐요. 네, 일단 요렇게 해서 프레셔랑 셀프 컬리전까지 켜 놨고요. 인제 안에 있는 사과 선택하신 다음에 얘는 컬리전 선택을 해 주셔야겠죠. 컬리전 선택하신 다음에 일단은 기본값 그대로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겉에 있는 이 비닐팩 역할을 할 스피어를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프레셔에다가 키프레임을 줘서 서서히 공기를 빨아들이는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1 프레임에서 일단은 0 에다가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20 프레임이 됐을 때 얘를 마이너스 한 10 정도, 네, 프레셔를 마이너스 10 정도 주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키프레임을 체크를 해 주세요. 그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했더니 이제 이렇게 밑으로 몰리죠. 이거는 지금 중력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첫 프레임으로 돌리신 다음에 필드 웨이츠에 가서 그래비티를 끄겠습니다. 필드 웨이츠에서 그래비티를 껐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인제 이런 식으로 흡착이 되고 있죠. 일단 결과를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서브디비전 서페이스 하나를 더 붙여 볼게요. 대략 어떤 느낌으로 붙고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쉐이드 스무드도 체크를 해 주고요. 요 정도 느낌으로 지금 붙고 있어요. 약간 진공 포장한 비닐이라고 하기에는 쪼끔 주름이 둔탁한가 싶기도 해서 첫 번째 서브디비전 서페이스 있죠. 얘한테서 지금 뷰포트 레벨 1 인데 이거를 2 로 올려 볼게요. 2 단계 정도 주고요. 한 번 더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많이 느려지긴 할 거예요. 느려지고 지금 주름이 잡히기 전에 이미 자기가 막 쭈글쭈글하게 이렇게 되게 보기 안 좋게 찌그러지죠. 이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던 이 셀프 컬리전 옵션에서 디스턴스 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스턴스가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서브디비전 서페이스 옵티멀 디스플레이를 끄면 지금 요 정도 간격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면은 이 정도였지만 지금 이 정도까지 면을 쪼개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지금 셀프 컬리전에서 0.015m로 하기에는 이 간격이 이미 너무 좁아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디스턴스 값을 0.015보다 낮춰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땐 한 번에 확 낮추기보다는 0.015 였으니까 한 0.01 정도로 한번 체크를 해서 테스트를 또 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해 보면 쪼끔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서 한번 좀 더 줄여 볼게요. 0.005 정도로 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예, 괜찮게 잘 붙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붙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정도면 일단 그냥 봤을 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인제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얘는 겉에가 투명한 재질이잖아요, 속이 비치는. 그런 투명한 비닐이기 때문에 어떤 곳을 잘 보셔야 되냐면 이런 꼭지 같은 부분 있죠. 디테일이 좀 많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비닐이 감싸져 들어갈 때 적정한 거리로 잘 들어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지금 굉장히 크게 떠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 토글을 한번 켜서 보면 지금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딱 보기에도 사과 꼭지는 요게 요렇게 있는데 비닐은 여기 이렇게 크게 굉장히 크게 이렇게 감싸서 들어가고 있죠. 이런 게 나중에 실제로 렌더링을 해 보면 굉장히 어색하게 보이는 부분이 될 겁니다. 굉장히 이렇게 허공에 떠 보이는 그런 느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과 표면이 여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도 역시 비닐이 굉장히 먼 거리에서 컬리전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첫 프레임으로 돌려 놓고요. 그다음에 셀프 컬리전 값만 낮추는 게 아니라 실제 이 컬리전 오브젝트 컬리전에서 디스턴스 값 있죠, 요거. 이 값도 같이 줄여 주겠습니다. 얘도 역시 한 0.005 해줘 볼게요.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요동을 치죠. 한번 좀 더 줄여 볼까요? 0.001 아니라 0.001 미터 정도로 줄여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그 사과에 적용돼 있었던 컬리전 옵션이 있죠. 컬리전 옵션에서 이 thickness outer 바깥쪽으로 얼마나 두께를 더 줘서 이 컬리전을 계산할 것인지 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값을 줄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렇게 흡착이 돼서 오그라든 다음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막 이렇게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여기서 댐핑 값도 좀 올려 놓겠습니다. 한 0.5 정도 한번 줘 볼게요. 그 힘을 좀 감소를 시켜 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상태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더니 인제 굉장히 흡착이 착 잘 붙기는 하는데 인제 문제가 있죠. 여기 보시면 너무 거리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인제 꼭지를 좀 뚫고 나오는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인제 수습을 해야겠죠. 그러면 다시 클로즈 시뮬레이터로 돌아가셔서 인제해 줄 거는 이제 컬리전 퀄리티 또는 이 클로즈 전체에 대한 퀄리티 스텝 이런 것들을 올려가면서 적정한 값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퀄리티에 가서 얘를 일단 한 5 정도 올리고 테스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도 뚫고 나오죠. 10 으로 올리고요. 해도 뚫고 나오고요. 퀄리티 스텝도 올려 주겠습니다. 쪼끔씩 덜 뚫고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제 약간 더 계산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컬리전 퀄리티를 얘를 한 20 정도로 좀 확 올려 볼게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쪼끔 뚫고 나오긴 하네요. 자, 그러면 디스턴스 값을 쪼끔만 높여 볼까요? 한 0.003 정도? 나중에 가서 덮이긴 하는데 여전히 쪼끔 아쉬운 부분이 있죠. 컬리전 옵션에 가서 아우터 값을 0.005 정도로 올려 보겠습니다. 쪼끔 더 인제 두껍게 외곽을 잡아 주는 거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죠? 안 뚫고 나오죠, 꼭지를? 이만하면 진공 포장이 된 느낌이 잘 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예, 일단 결과가 나쁘지 않으니까 이 상태로 저장을 한번 하고 더 진행을 할게요. 세이브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일단 얘네가 그 사과 꼭지가 비닐을 뚫고 나오는 문제는 어느 정도는 해결을 했어요. 어느 정도는 해결을 했고 인제 쪼끔 더 해결을 했으면 하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요. 요 부분 사과 꼭지 부분 같은 경우가 인제 흔들흔들거리면서 뭔가 이렇게 출렁거리는 이런 상태예요. 근데 지금 이게 얘로 그냥 뷰포트로 봤을 때는 뭐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지금 재생되고 있는 속도가 초당 1 프레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거의 24배 속도 정도로 움직이는 게 정상 속도일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이게 굉장히 빨리 막 꿀렁꿀렁거리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좀 수습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정지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뭘 올려볼 거냐면 이 클로즈 시뮬레이터에서 댐핑 쪽을 좀 대폭 값을 올려주려고 해요. 텐션이랑 컴프레션을 한 50 정도로 올려줄 거고요.
쉬어도 한 50 으로 올리고 밴딩은 한 1 정도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닐이니까 스티프니스 값도 제가 이거 클로즈 시뮬레이터 메뉴 설명드릴 때 지금 얘네의 기본 설정 값이 코튼으로 되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거보다는 쪼끔 덜 뻣뻣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텐션이랑 컴프레션 값은 한 10 정도로 낮춰 주고요. 그다음에 밴딩에 대한 저항력도 한 0.1 정도로 낮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높일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면 네, 일단 아까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은데요. 여전히 좀 움직이는 것 같아서 댐핑 값을 쪼끔 더 올려 볼까요? 얘를 한 100 까지 올리고 쉬어도 한 그럼 100 으로 올리고요. 밴딩도 한 5 까지 올려 볼까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번에는 너무 느리니까 한번 캐시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를 한 100 프레임까지만 걸어 볼게요. 캐시 1 에서 100 까지 설정한 다음에 베이크 눌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이크가 다 됐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시면 여전히 위에서 막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거리고 있죠. 그리고 지금 주름의 형태를 봤을 때 그 셀프 컬리전의 디스턴스 문제가 아직 좀 해결이 덜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주름이 잡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딜리트 베이크를 하고요. 셀프 컬리전의 디스턴스를 0.005 아니라 0.001 미터로 확 줄여 주고 얘네들이 아마 더 이렇게 막 움직이게 되는 데에는 인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댐핑 값이 더 들어가야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거는 제 추측인데 여기는 프릭션 값 있죠. 마찰. 이런 마찰과 관련된 값들을 좀 더 올려주면 아무래도 마찰이 생기면 움직이는 게 좀 더 힘들어질 테니까 인제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릭션 값을 한 10 정도로 올려 보고요. 10 정도로 일단 올리고 모자라면 그때 인제 컬리전에서의 프릭션 값이나 요런 것도 좀 조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 번에 예를 들면 이 '프릭션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제 추측이니까 맞는지 확인을 하려면 하나씩 설정을 바꾸고 테스트해서 결과를 보고 다시 또 테스트하고 인제 이런 과정이 중요할 것 같아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바꾸면 뭐 때문에 이게 지금 잘 됐거나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한번 요렇게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베이크 다시 한번 해서 보도록 할게요. 네, 베이크가 다 돼서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다지 효과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더 큰 문제는 이 면이 지금 되게 계속 막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좀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는 느낌이 나죠. 그러면 안에 사과 있죠. 컬리전 오브젝트에 얘도 한번 댐핑 값을 좀 올려 보겠습니다. 댐핑 값 쭉 한번 올려 볼게요. 올려서 다시 한번 볼게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네, 한번 다시 결과를 보겠습니다. 크게 효과가 없는 걸 봐선 한 가지 더 줄여 볼 수 있는 걸 생각을 했는데 뭐냐면요. 프레셔 값이 너무 세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흡착이 다 됐는데 그거 이상으로 계속 더 당기려고 힘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10이 아니라 한 -5 정도만 줘도 괜찮지 않을까? 그냥 고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프레셔 값을 이번에 낮춰 보도록 할게요. 프레임 다시 찍어 놓고 베이크 한번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지금 이런 베이크하는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 강의에서는
빨리 감기를 하거나 해서 보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횟수도 굉장히 많고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죠 이게. 그래서 이 물리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면서 약간 지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더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테스트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라는 거를 늘 좀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프레셔 값을 낮췄더니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고요. 얘는 그냥 원래대로 -10 으로 하겠습니다. 아니면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 처음 들어가 있는 이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 있죠. 이 값을 그냥 1로 낮추고요. 그러니까 면을 오히려 너무 많이 쪼개서 그런가 싶은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저걸 낮추고 버텍스의 무게는 쪼끔만 올려 볼게요. 이게 너무 버텍스 무게가 가벼워지면 외부의 힘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잔 흔들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얘는 오히려 '버텍스 매스를 쪼끔 높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요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좀 더 강하게 한번 착을 시켜 보자고 생각이 들어서 프레셔도 -15 로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조정을 해 보고 100 프레임까지 볼 필요가 있을까요? 50 프레임까지만 볼게요. 자꾸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베이크는 일단 50 프레임까지만 테스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베이크 한번 다시 해서 보도록 하죠. 지금 주름이 그렇게 예쁘지는 않은데 제 생각에는 얘가 그 남는 면적이 쪼끔 더 많으면 주름도 좀 더 재미있게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주름이 사방으로 봤을 때 다 좀 비슷비슷하게 잡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시작할 때 좀 더 크게 스피어가 좀 더 크면 한 이 정도로 네 거의 사과의 한 2배 정도 되는 느낌으로 크기를 키워 줬고요. 한 번만 다시 베이크를 해 볼게요. 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서 되게 지루하시죠? 저도 지금 상당히 쫄리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름이 쪼끔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주름이 잡히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네요. 요 정도로 일단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일단 원하는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요 상태로 한번 저장 한 번 더 하시고요. 지금은 일단 저는 테스트를 이 정도에서 멈췄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결과물을 보시면서 좀 더 원하는 결과물들이 나올 때까지 계속 좀 테스트를 해 보시고 다시 강의로 돌아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기본적인 이 비닐 포장지에 대한 어떤 시뮬레이션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으니깐요. 이제 뭘 더 여기다 추가를 할 거냐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포장지 외에 포장지 테두리 같은 부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진공 포장 같은 걸 하면 이렇게 테두리에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렇게 딱 열 처리해서 이렇게 딱 잡아 주는 요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고런 것들도 한번 묘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인제 그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 부분은 그렇게 뭐 대단한 어떤 방법을 쓴 건 아니고요. 겉에 있는 포장재 중에서 이게 꼭지랑 좀 덜 겹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사과를 쪼끔만 돌릴게요, 회전을. 사과를 옆에서 봤을 때 한 요 정도 느낌으로 살짝 돌려 주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저 꼭지 부분을 만들 때 만들기 좋은 부분이 인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여기 요렇게 쭉 엣지가 길게 연결이 잘 돼 있는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만들면 좀 만드는 게 편한데 그 부분에 이렇게 사과 꼭지가 같이 지나가면 시뮬레이션 하는데 더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사과를 방향을 돌려 놨습니다. 돌려 놨고 인제 엣지 셀렉션 모드로 루프 셀렉션을 해서 이렇게 테두리를 하나 선택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삥 둘러서 선택을 하나를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를 면을 익스트루드를 시킨 다음에 사방으로 길게 뽑아 줄 거예요. 단축키 2를 한번 누릅니다. 단축키 알파벳
E를 누를 거예요. 그래서 단축키 E를 한번 누른 다음에 그럼 요렇게 면이 한번 복제가 된 상태가 됐죠. 확장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일단 오른 클릭을 해서 제자리에 놓습니다. 제자리에 놓으시고 지금 어차피 이 오리진 포인트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냥 스케일만 하면 돼요. S 눌러서 스케일만 해 주시면 돼요. 네, 스케일해서 이렇게 쭉 면을 확장을 해 줍니다.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큰가요? 약간만 줄일까요, 요렇게? 네, 요 정도로 이렇게 살짝 줄여 줬습니다. 줄여 놓고 보시면 이렇게 좀 면이 약간 이상하게 좀 일그러져 있는 부분이 아마 중간중간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딱 요 부분 하나, 요 부분 하나 요렇게 있죠. 자, 지금 이거는 뭐냐면 이 부분에서 노말이 뒤집어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페이스 오리엔테이션 한번 볼게요. 페이스 그냥 여기서 페이스 오리엔테이션을 보면 그쵸? 여기가 한쪽 면만 빨간색으로 면이 뒤집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어차피 여기 지금 이 날개처럼 뽑아 놓은 부분은 단면이죠. 뭐 이렇게 두께가 있는 못이 아니라 정말 그냥 단면, 면 하나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한쪽은 이렇게 빨간색이 되는 게 맞아요. 앞뒷면이 동시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를 맞춰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선택하면 A에서 B까지 선택이 되죠. 그 상태로 컨트롤 누르고 끝까지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을 요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했고 여기를 인제 면을 뒤집어 줄 거예요. 단축키는 Alt랑 플러스 단축키 N 요렇게 눌러 주시면 돼요. Alt N. 그러면 Alt N 해 주시면 이렇게 노말 관련된 메뉴가 뜨죠. 거기서 얘네를 플립 뒤집어 주면 됩니다. 플립을 해 주시면 요렇게 딱 뒤집히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얘를 페이스 오리엔테이션을 꺼 보시면 이제는 이렇게 매끄럽게 이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로 시뮬레이션 한번 더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방향도 돌리기도 했고 한번 테스트 삼아 다시 한번 베이크를 해 볼게요. 기존 베이크되어 있던 데이터 삭제하시고 다시 베이크를 합니다. 베이크 다 됐으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 보면 네, 와장창 다 구겨지죠? 자, 아마 이 상태로 시뮬레이션 하신 분들은 다 저처럼 그냥 원래 그런 게 없었다는 것처럼 이렇게 다 구겨져 버릴 거예요. 구겨져 버릴 텐데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네만 이렇게 쪼끔 더 단단하게 버티라고 뭔가 이렇게 저희가 시킨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구겨지는 거죠. 지금 하려고 하는 작업은 뭐냐면 저희가 방금 만들어 놓은 요 날개 부분이 있죠. 이 날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부러짐에 대해서 버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 예를 들면 요런 부분들 있죠. 요런 부분들은 그냥 원래 구겨지던 대로 구겨지는 거죠. 그래서 밴딩 값도 요대로 적용받고 텐션이나 컴프레션 다 같은 값을 받는데 얘네만 쪼끔 다른 값을 받을 수 있게 특히 구겨지지 않게 이 밴딩에 대해서 좀 여기만 좀 단단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따로 설정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실링 처리가 된 비닐 포장재 같은 거 보면 거기 인제 열이 가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쪼끔 더 단단한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좀 질기다 그래야 될까? 좀 아무튼 성질이 약간 달라지는 부분이 있죠, 열이 가해져서. 고런 것들을 표현을 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디트 모드를 들어가시고요. 들어가신 다음에 지금 여기에 면이 너무 안 쪼개져 있어서 컨트롤 R을 눌러서 요 테두리를 한 번만 요렇게 쪼개 주겠습니다. 이렇게 쪼개 주시고 그다음에 페이스 셀렉션 모드를 하신 다음에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두 라인의 면을 다 선택을 해 줬어요. 이렇게 테두리, 날개 부분을 전부 선택을 해 줍니다. 전부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일단은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에서 버텍스 그룹 가신 다음에 플러스를 눌러서 그룹으로 추가를 해 줄게요. 어사인 요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사인 해서 확인해 보시려면 이렇게 선택 해제한 다음에 셀렉트 해 보시면 이렇게 다 선택이 잘 되죠.